5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 최근 제보가 하나 접수됐는데 법률 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장 등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상담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받는 사안인데요. 법률방송은 그동안 로톡 관련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률 플랫폼의 명암을 짚어보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로톡 사무장 상담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로톡이라고 쳐봤습니다. 최상단의 15분 전화 상담 2만 원부터 상담 만족도 98%라는 로톡 광고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1회 상담료로 변호사 2명과 상담 같은 변호사 상담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2만 원 정도의 부담 없는 상담비로 빠르게 해결책을 문의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혼, 상속, 성범죄, 부동산 등 세부 분야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던 A씨는 그런데 최근 이 로톡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찝찝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다 변호사를 선택해 로톡에서 제공한 050 번호를 받아 전화를 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로톡에서 보고 전화 드렸어요. 예. 변호사님이세요? 아니요, 지금 사무장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는 질문에 A씨도 엉겁결에 전화를 건 용건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담보로 지금 대출이 한 9억 정도 있고, 근데 원리금 갚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사무장은 다시 자연스럽게 A씨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담보대출만 있으세요? 아니요, 신용도요. 당연히 신용대출도, 대출은 되게 많아요. 자산 가치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신용대출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화는 개인 회생, 파산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대출은 KB 시세에 한 80% 정도 껴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리스에 신용대출에 또 은행도 대출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연체 없이 하고 있긴 한데 원리금이 많으니까 원래 회생이나 파산하시려면은 연체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맞으세요. 상담 통화를 이어가던 A씨가 그런데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해주지는 않냐고 묻자 사무장은 태연하게 사무실에 오면 직접 상담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직접 상담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사무실에 오시면은 변호사님 직접 상담해 드릴 거예요. 로톡 홈페이지엔 전화도 변호사 상담이라고 돼 있다고 묻자 사무장은 그제서야 변호사는 다른 상담 중이라며 말을 얼버무립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링크가 전화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 직접 하시는데 지금 상담 중이세요. 그러시군요. 예, 상담실에서 상담 중이셔갖고요. 통화 내용을 법률방송에 제보한 A씨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야 하는지 고심 끝에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 사무실로 직접 오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황당해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완전 황당했죠. 당연히 버튼을 누르면 변호사님이 상담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무장에 의한 법률 상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 의한 법적 조력이라는 사법 절차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 단체의 지적입니다. 변호사 제도가 법률 상담과 사건 검토와 같은 실체적 법률 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과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 큰 문제는 이게 이번 사례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서울변회가 지난 4월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 관련한 문제점이나 피해 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6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로톡 아이디를 이용한 사무장의 법률 상담, 로톡을 통한 사무장 사건 수임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또 승소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무조건 승소한다며 사건을 수임한 경우, 심지어 법조 브로커가 변호사에게 접근해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 플랫폼에서 상담을 할 테니 상담료를 나눠 가지자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근절되어 가고 있는 법조 브로커나 불법 법률 상담이 어떻게 보면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하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 로톡에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내용이 변호사가 기재하지 않고 사무장이 한 내용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사무장, 법무법인이 실명까지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로톡 측은 웹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050 번호 전화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050 번호를 눌렀을 때도 팝업을 띄워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는 것이 로톡 측의 해명입니다. 거꾸로 보면 로톡 측도 로톡을 통한 전화 상담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법률 상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로톡은 변호사 회원 약관을 통해 비변호사로 하여금 대신 상담을 수행하게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 약관에 따라 분쟁을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있었음을 자인한 건데 문제는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 법률 상담이 로톡 플랫폼을 통해 벌어져도 로톡을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판을 깔아놓은 로톡은 처벌을 면하고 변호사와 사무장만 처벌받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법률 플랫폼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변호사에게 명의만 빌린 사무장이 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허위 광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더라도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변호사와 사무장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이 없도록 해석하면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선 변호사 상담을 강조하면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상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공지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 의인성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를 사실상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여러 규제를 받지 않아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변호사가 하면 처벌되는데 법률 플랫폼이 하면 오히려 처벌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이런 가운데 이른바 로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서울변회는 접수받은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하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률 플랫폼들이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조단체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2만여 명의 소속 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촉구하는 메일을 1차 발송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